오늘 선생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네. 지금은 바이오 시대라고도 하고 그 생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그 많이 인식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그 인간의 어떤 수명 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또 생태 위기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도 그 첨단에는 그렇죠. 이제 생물학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생물학 바이오 시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이오 전공을 해서 사회 나와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40년 전하고 지금 뭐 차이는 좀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당장 이 대학에서 배운 이 지식이 당장 쓸모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공학이나 가는 건 다르거든요. 또 다른 연구, 또 대학원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쓸모는 어떤 거냐면 생물학이 정말 잠재력이 무지무지 크다. 근데 대중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잠재력 얘기만 하니까 지금 당장 쓰이는 게 이런 게 있다. 알게 모르게 되게 많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먹는 모든 뭐 발효식품부터 시작을 해서 집에서 때될 빠지는 세제부터 시작을 해서 당장 이번에 RNA 백신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게 다 그런 소위 말하는 기초 연구의 성과인데 저는 이제 이럴 때 이제 기초과학, 응용과학에 대해서 가장 제가 늘 가슴에 새기는 말이 루이 파스테르가 한 말이거든요. 프랑스의 미생물학자고 뭐 근대 미생물학의 아버지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19세기 그 후반에 기초과학, 응용과학 따위는 없다. 오로지 과학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과학의 응용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생물학의 쓸모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생물학이 이런데 이게 이렇게 응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응용은 생물학을 하는 사람만 뿐이 아니고 이 내용을 알면 생물학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저거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기발한 게 많이 나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전혀 이런 내막 모르는데 딱 하나만 보고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 질문들. 그런 맥락에서 대중한테 이것이 쓸모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을 텐데 이거 쓸모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다. 그걸 주장하고 싶었어요. 파스테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파스테르가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예, 파스테르가 이제 그 엄청난 애국자였는데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가 예상과 달리 그냥 1년도 안 돼서 대패, 파리 점령당하고 나폴레옹 3세 잡혀가고 거액의 배상금 불고 알자스 로렌 지방 땅 뺏기고 그래서 그때 나온 소설 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오늘로서 프랑스 말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다. 그 배경이 되는 거고 파스테르가 너무 화가 나서 몇 해 전에 그 프로이센의 본 대학에서 받았던 명예의학 박사학위. 그러니까 파스테르는 의사가 아니니까 명예의학 박사 받은 이유는 워낙 업적이 출중하니까 그거를 다 해서 편지를 쫙 쓰고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쓴 말이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다 보내. 안 받아. 근데 선생님이 파스테르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국경을 넘어서 파스테르의 어떤 지적 후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네. 파스테르가 미생물학을 이제 어떻게 보면 창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생님도 이제 그 계열 속에 있는 한 명의 미생물학자인데 선생님 책을 보거나 이제 강연 같은 것들을 보면 거기에 나는 미생물의 변호사다 이렇게 자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미생물의 어떤 가치, 존재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디서 말한 변호사는 흔히들 변호사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그렇고 변호사는 이 진실보다는 자기 의뢰인을 일단 이기게 해주는 쪽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특히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주로 이제 좀 그런 비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제가 말한 변호사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고 미생물의 참모습을 밝혀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유용한 미생물은 우리가 더 잘 활용을 하고 해로운 미생물은 최대한 이거를 만남을 피할 수 있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던 건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요. 할 게 없어 미생물 변호하냐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는데 일단 미생물의 존재를 제가 그러니까 미생물은 말 그대로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그렇죠. 없어 보일 뿐이에요. 있어요. 우리 사실 아침에 뭐 김치를 드시거나 뭐 요구르트를 드시거나 저녁 때 맥주 한잔을 하신다 하면은 그거 다 미생물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 번도 그거 먹으면서 야 얘들아 고맙다 한 적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나 가는 화장실 가서 물 내리고 그거 다 어디로 가요? 정화조로 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거 분해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데? 미생물이 하는 거거든요. 얘네가 없으면 지구의 물질순환, 썩지 않은 물질순환이 안 돌아가요. 결국 지구 자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러면서 이런 애들인데 이거를 다 적으로 보면 곤란하다. 물론 병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일부 있다. 근데 그거는 전체에 비하면 극히 일부다. 단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변호사니까. 그러면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고. 극히 일부라면서 모든 거는 잠재력이 감염병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냐 해서 제가 그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 속에 유익균이에요. 대표적으로 장 속에 사는 대장균 중에 어떤 것들은 비타민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장의 상피에 상처가 났어. 그래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어찌어찌 거기서 어떻게 살만해. 그래서 걔는 살았어. 그냥 열심히 살았어. 증식을 했죠. 우린 감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미생물이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왜? 잘못된 장소에 가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만나지 않았어야 될 거를 만나게 그 틈을 열어준 것이 사실 그 사달의 시작인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이러하니 최대한 이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잘못된 만남은 최대한 막고, 그다음에 만약에 만남이 일어났으면은 이 미생물학 원리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를 맞대보자. 그런 의미의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막 지나왔는데 뭐 아까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이 오해를 참 많이 받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오해를 받고 거기에 대해 선생님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코로나 시대를 겪으시면서 생물학자로서의 어떤 소회,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는 제가 신문에 쓰는 칼럼, 그냥 미생물 사실만 얘기를 전달을 해도, 지금만 이런 얘기를 해도 일단 그거 들어가는 순간 그냥 댓글 난리가 나는 거죠. 내용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의 소회는 첫 번째,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생명체인 건 아시죠? 전체 지구 역사에서 가장 어린 생명체거든요. 역시 어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어린 애들은 어떻게 참을성이 좀 없고 잘 놀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전형적으로 그걸 보여줬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여력이 얼마나 허둥댔어요. 지금 어때요? 이제는 이제 풍토병화가 됐죠. 그렇죠. 네. 좀 의연해졌죠. 의연해졌죠. 이제 알았거든. 다음에 이런 게 또 오면 이제 그렇게 허둥대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왜 제가 미생물 변호사 얘기를 하냐면, 이러기 때문에 생물학에 쓸모가 있는 거고 미생물학에 쓸모가 있는 게, 이거를 조금만 알면 그렇게 허둥대고 무서워하지 않아. 주의를 하는 거와 허둥대고 그래 무서워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거 하면서 참 우리가 인류가 참 아직 미성숙하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감염병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문제는 최근 들어서 감염병이 오는 주기가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범위가 이제는 커지죠. 한 번 터지면.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답은 알죠. 우리가 지금 워낙 많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아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터지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 우리 시대는 과학의 시대이고 또 과학자들의 말이 가장 신뢰를 받는 그런 시대인데요. 선생님은 이제 생물학자, 미생물학자이십니다. 그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 생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막연한 질문이 될 것 같아서 그 선생님 전공 분야인 미생물학 쪽하고 이렇게 네. 또 생태학 쪽하고 관련 지어서 선생님이 정리하신 네. 생명 개념을 조금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마지막 질문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생명이라 사실 철학에서도 어려운 거죠. 네. 수천 년 동안 고민해 오셨고 생물학에서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죠. 라이프는 정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는 것을 생명체라고 한다. 그래서 쭉 한 특성이 나와요. 뭐 대사를 한다, 번식한다 쭉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는 생명은 어떤 거냐? 생명체를 정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정의는 할 수는 있어요. 단 앞에 이 단서 조항이 붙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분자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명은 정보의 흐름이죠. DNA에서 RNA로 다음에 단백질로 가서 내가 하는 정보의 흐름.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럼 주는 건 뭐예요? 나의 절반의 유전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정보의 흐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단 이거는 지구 생명체에 해당하는 거죠. 요즘에 더욱이 이 생명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진 게요. 뭐 물론 생명 윤리 문제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좀 우주 생물학이 요즘 각광을 받거든요. 우주와 갔다 하니까. 그럼 우주의 생명체를 좀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유명한 그 영화 컨택트에 나온 칼 세이건의 말 맞다나 이 지구에 이 우주에 우리만 있으면 공간 낭비 아니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찾는 생명체는 어떤 거냐? 먼저 이런 지구 생명체가 있어야겠죠. 이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맨날 이제 보는 게 물도 보고 탄소 기반 생명체 찾는데 만약에 탄소 기반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럼 그런 것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생명체 정의는 뭘까라는 걸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고 문헌을 찾아보면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나온 하나의 핵심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연결성. 생명체는 서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복잡성, 컴플렉스. 그러니까 복잡해진다는 것이 생명 활동이라는 거는 복잡성의 어떤 패턴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명, 요즘 시대에 생명에 대한 정의가 더욱더 중요해진 이유가 우리가 뭐 죽음을 정의를 하고 뭐 뇌사 문제, 유산 문제 이런 모든 거에 생명과 인간의 정의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우주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거를 생명이라고 할 거냐, 생명체라고 볼 거냐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이거 융합인 거예요. 이거는 혼자서 아니고 진짜 인문학자, 공학자 모든 사람들이 여기 한마디씩 해서 나오는 지금 다 뽑은 단어가 연결성. 근데 놀라운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김수정 나하고 우리 하던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연결된 게 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제 감성적으로 얘기를 했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만 더 첨언하면 보통 교과서에 보면은 미생물을요, 현재 있는 자연계에 있는 미생물을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게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배양 못 하느냐? 그럼 그게 1%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그냥 배양하지 않고 실어 갖고 유전자 분석하면 이만큼 있어요. 근데 배양하면은 요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아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가 왜 배양이 안 되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얘네가 살 수 있는 배지를 잘 못 만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배양이 안 되는 이유는 얘네가 혼자 뛰어내면 못 사. 거기서 얘네 이미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생명은 서로 연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